여러분, 7번 국도 여행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7번 국도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7번 국도의 여기저기 구석구석 그 다양한 정보와 꼭 필요한 얘기들을 담아서 또 우리네 인생사를 담아서 여러분을 모시고 열심히 즐겁게 7번 국도를 달려갈 MC 김현수입니다. 오늘 기분 좋게 함께 하실 분들, 기환 씨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살아남았어요. 박수! 박수 좀 쳐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또 강원도의 아들로서 또 무엇보다 7번 국도의 아들로서 발이 만약에 모자란다면 두 손 들어서 물구나무 서서라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야무진 각오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사실 또 함께 하실 분은 기환 씨가 그 예전에 강릉의 아들 검증 시험 볼 때 그 검증 심사관이셨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무서운 강릉 사투리의 달인, 또 대한민국 대표 주부. 오늘 뭐 인생사를 함께 나눌, 인생의 지혜를 함께 하려고 저희가 모셨는데요. 신명숙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시오야. 신명숙이래요. 예. 이래 7번 국도 시즌2. 네. 이래 같이 바로 슬쩍 당근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 난 너무 좋으니 벌벌벌 떨립디다. 아이, 그 너무 좋아요.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숙 씨 의상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 내 굉장히 신경 썼잖소. 네. 요 7번 국도 나오는데 사람이 이래 꽃무늬 있는 옷을 이래 환한 거를 입으면 일부러 신경 쓰시는 옷이구나. 그럼요. 돈도 들어오고 예. 프로 보는 사람도 또 기분이 좋아진다. 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여기 안 보이겠지만 한 신발도요. 저 사실은 잠깐 일어나 보시죠, 뭐 그러면. 빨간 거를 내가 이래 잠깐 저 옆으로 좀 아니, 일어나셔서 내고요? 전신샷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내고요? 좋겠어요. 이래 하고요. 여또 바지도요. 털이 숭숭 있는 게 아주 속에 따세요. 예. 안감에 털까지 있는 바지와 갖춰 입었어요. 예, 그래도. 무엇보다 신발이 기환 씨가 보시기에도 신발이 기환 씨도 저런 신발은 안 신어봤을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시어머니 거 이렇게 뺏어오신 게 아닌가. 아유, 아니래요. 샀다니요. 꼭 기린다니 시작부터. 알겠습니다. 샀어요. 자, 이렇게 화려한 의상으로 신명숙 씨까지 모시고 예. 기환 씨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7번 국도 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희로애락을 담아 출발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죠. 오늘 첫 소식은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야, 이거 뭐 신고식인가요? 일단 이 타이밍에 팔을 딱 이렇게 한번 이렇게 떠줘야 됩니다. 왜요? 그 제가 사실은 뭐 어디 텃세 부리거나 뭐 누군가에게 눈치 주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7번 국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아하. 많은 그 고초와 고난을 아하. 겪었습니다. 그 대충 해서는 그게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좋은 말씀인데. 그리고 사실 기환 씨고 우리가요. 네. 지금 똑배려 이래 쳐다보면 예. 사실 키도 되고 인물도 되고 적당히 지그릴지도 알고 예의만 좀 갖추면 저런 사람 없어요. 그럼요. 야. 빨리 어느 집에서 사윗감으로 데리고 가야 아이, 되는데. 그럼요. 예, 그럼요. 올해는 데리고 가겠죠. 예, 올해는 그게 목표입니다. 예. 예. 2020년 올해 주목받는 분들, 올해가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엄선한 분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궁금하실 텐데. 난 엄청 궁금스러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힌트도 조금 주지. 힌트를 2020년 올해 이게 힌트입니다. 감이 혹시 오시나요? 전혀요. 화면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자해를 맞아서 김현수의 인터뷰 첫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경자해의 첫 주인공이 어떤 분일지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자입니다. 예, 여러분 눈치채셨죠? 경자님이십니다. 박경자님. 근데 우리는 네. 뭐 당연히 믿습니다만은 네. 신분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럴 줄 알고 제가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제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짠 이렇게 자, 준비를 볼게요. 했습니다. 자, 경자라는 이름이 왠지 친숙하거든요. 네. 저희 주변에도 사실은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름 중에 한 분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네. 특별한 경자님으로 저희가 첫 번째 주인공으로 모셨는데 영광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름과 관련해서 주변에서 덕담들이나 얘기들이 네.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네. 그 이제 작년 끝 무렵에 네. 벌써 경자년이 네. 다가온다고 제가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경자 년에 해년자인데. 이렇게, 해년자인데 오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예. 그랬는데 제가 아마 제 평생 올해는 경자란 이름을
정말로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제가 듣기로 예전에 강릉 시의원도 하셨고요. 아, 예. 지금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이곳은 복지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네. 무슨 일 하시는 곳인가요? 네, 여기서 재가복지라고 해서 예. 아프신 어른들이 이렇게 밖에 출입이 좀 어려우실 때 네. 그 요양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각 가정마다 파견을 하는 그런 그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 이 재가복지센터입니다. 예. 네. 지금 여기 무슨 축하화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네. 그 중에 그 강릉여고 총동문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에 강릉여고 총동문회 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총동문회장님이세요? 네, 80주년을 맞았어요. 네. 그 해가 올해 이렇게 흰 쥐띠해의 경자년에 경자가 회장님이시네요. 강릉여고의 총동문회장이면서 오호. 80주년을 예.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강릉여고 총동문들에게 이 복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네. 경자년에 경자가 저 혼자만이 갖고 있는 이 즐거움을 우리 강릉 시민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계세요. 아, 여기들 계시는구나. 대표님 혹시 어느 분이십니까? 대표님 포스가 느껴지시네.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경자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제일 바쁠 때가 추석 때하고 설 때겠죠, 아무래도. 네. 예. 전경자님이시더라고요. 지금 네. 우리가 걸려 있는 그 증을 보니까 예. 올해가 경자해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경자란 이름 마음에 드셨다 안 드셨다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텐데. 어른들이 지어주셨으니까. 예. 전경자 대표님이 이 한과 마을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사천에 와서 딱 들었을 때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강릉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네요. 서울서 컸어요. 서울서 크시고 아니 그럼 이곳은 어떻게 오신 겁니까? 여기는 그냥 다니러 왔다가 네. 누가 중매했어요. 예. 결혼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네. 저 감나무에서 감이 막 땅에 떨어져서 예. 그거 처음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로. 이야 예. 요 앞에 할머니가 예. 저를 보고 자꾸 중매해가지고. 만나보라고. 예. 그분이 그래도 한눈에 이렇게 드셨으니까 결혼까지 하셨겠네요. 처음에는 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그럼 이후에 변하던가요? 아니 근데 와 보니까 이제 여기는 네. 그때 지금 들리시죠 주변에 웃음소리. 네, 못하는 거 있으면 서울 사람이라 못한다고 야단했어요. 아 그래요? 네. 더 보듬어 주진 않고. 아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저런, 그래서 저런. 열심히 배웠어 아주 일도. 아 오히려. 예, 예. 그 자녀분은 지금 어떻게 몇 남매나 두셨습니까? 사남매예요. 아 사남매를 두셨네요. 예. 설 때 되면 다 자녀분들이 이쪽으로 오시겠네 손님들 네, 다 다 데리고. 와요. 다 예. 모이면 몇 명쯤 됩니까? 20명이에요. 20명 가족이 이곳 사천 한과마을 지금 이 댁 앞에 쫙 모여서 또 예. 떡국도 먹고 예. 세배도 하고. 예. 그럼 결국 시집 오길 잘했다 이럴 땐 보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혹 가다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예. 예. 직원분들에게도 한 말씀 오늘 좀 덕담 한 말씀 하시죠 뭐. 네, 저희는 이제 일하는 동안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잘 했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래요. 그냥 일도 어려운 일도 재밌게 하자고. 네. 전경자 대표님 올 한 해 만사 형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경자 씨 되시나요? 아, 예? 그래요? 확실하죠? 혹시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김현수의 인터뷰 오늘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경자입니다. 경자해에 만난 경자님 중에 주경자님이신데 아니 제가 아까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깜짝 놀란 게 그냥 연세가 아니고 올해가 갑자가 돌아온 갑자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시거든요. 실례입니다만은 신분증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저희는 뭐 철저한 검증을. 네, 제가 좀 볼게요. 자, 여러분. 60으로 시작합니다. 60.
아니 우리가 보통 환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갑을 맞으신 분들의 이미지가 아니십니다. 너무 동안으로 보이십니다. 뭐 사실 비결이라고 여쭈면 다들 DNA 자체가 젊으실 텐데 비결이라고 그래도 여쭈면 어떻게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십니까? 제가 뭐 별로 그러니까 따로 하는 건 없고요. 네. 저희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가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조상님 자랑으로. 저희 아버지가 저를 43세 낳으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 예쁜 막내딸이라고 애자였어요. 애자. 예. 애자에서 언제 경자로 바뀌신 겁니까? 몰랐죠 저는. 근데 이제 그 중학교 가려고 이제 등본을 띄었는데 네. 그래서 경자가 된 거예요. 경자가 그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사랑 애자와 예. 경사 경자가 너무 비슷해서 예. 서기님이 네. 잘못하신 거예요. 원래는 애자셨는데 그 사랑 애자와 그 경자가 비슷하니까 공무원분이 그때 다 숙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 중학교 동창들이 지금까지도 저를 애자라고 부르지 경자라고 하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경자라는 이름이 혹시 주변에 친구분 중에 경자 있으세요? 저희는 네. 진짜 많았어요. 요거 때 네. 보통 한 반에 성이 다른 아, 경자도 있었고 같은 경자도 3명, 4명 다 있어서 그분들이 다 올해 환갑을 맞추셨겠는 예. 동창분들이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3월 20일 날 예. 저희 경자들끼리 이제 환갑 여행 그렇습니까? 반항으로 3월 20일에 모든 경자님들이 이 경자해에 대박 나시기를, 대박 터뜨리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야 네. 인정. 완전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자해에 만나본 3명의 경자 씨. 그렇죠. 신선한데요? 네, 나는 저거를 보면서요. 아니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이런 게 나를 좀 심맹수기 말고 심경자 이래 심경자, 지었으면 어울리네요. 인터뷰도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희한한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심맹숙도 어울리고, 예. 심갱자도 어울리고. 그러게요. 그럼 어울린다. 올해는 내가 좀 심경자라 이러면 안 돼요?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불러줘. 방송 예명으로 야. 삼으시면 될 예. 것 같습니다. 올해 좀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자란 이름을 가진 분들, 특히 의류 브랜드 이렇게 가면은 경자란 이름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신상 재킷을 딱 선물로 드리고요. 예. 나도 입을 수 있었는데. 제가 사드릴게요. 심경자. 아, 예, 심경자. 그리고 또 마트 가면은 케이크도 주고요. 뭐 뿐만 아닙니다. 어머나. 뭐 여행사, 가구 브랜드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올해 좀 개명 신청을 한번 해볼까. 오늘 진지하게. 뭐 다 김경자, 심경자 이렇게 사는 것 김- 같은데. 김경자. 근데 저도 이 경자해의 이 첫 시즌 2 7번 국도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난 분들이 바로 이 경자님들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요. 올 한 해 만사 형통하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서, 즉 2020년이 되고 나서 경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 새해에 바뀐 제도나 정책들이 많거든요. 무엇보다 평소에 뉴스나 시사에 관심이 많은 우리 기환 씨는 뭐 올해 바뀌는 제도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저요? 정책 뭐 이런 거 말이죠. 바뀌었죠. 뭐 여러 가지가 뭐 많이 잘 예. 바뀌었다. 예, 뭐 그렇죠. 기환 씨가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7번 국도 알코드레요 코너입니다. 사실 강릉말로 이게 뭐 알고드레요, 알코드레요, 알콰드레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고민 끝에 사실은 7번 국도 알콰드레요로 코너명을 정했습니다. 알콰드레요. 오늘 저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정희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그- 변호사님 인물이 잘 되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예. 누가 전문 방송인인지 예. 모를 정도로 예. 둘이 약간 더 닮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까? 좋습니다. 좋으시죠? 좋습니다. 예, 예. 아, 기환 씨 얼굴이 갑자기 시뻘개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원래 좀 빨개가지고.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올해 주민등록증이 보안이 강화된다 이런 뉴스들을 분명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민등록증에 관한 얘기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증 올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 주민등록증이 내구성과 보안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가 도둑 문자로 새겨서 더 잘 보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태극 문양이 추가됐고, 왼쪽 하단에는
다중 레이저가 추가됐고 뒷면에는 지문이 복제하지 못하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발급받았던 그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변호사님. 네. 곧 다 버려야 되나요? 아니요. 새로 발급받아요.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신분증을 보통 그냥 차에다 두고 다니는데 이게 소지를 안 하고 다니면 이거 혹시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신분증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예전에는 미소지를 처벌하긴 했지만 지금은 운전면허증이든 주민등록증이든 미소지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미소지로 처벌되진 않는다. 그럼 만약에 분실을 했어요. 요거를 근데 이제 갱신을 안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잃어버리고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건 없습니다. 다만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꼭 분실 신고하고 새로 만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언제- 그 이제 가다가 네. 이 경찰관 분들이 이제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랬는데 싫은데요? 이렇게 해서 안 보여주면은 그럴 때는 아이 경찰관이 그래도 보여달라 그러면 무조건 복해줘야지. 그래요? 우리를 지켜준 경찰관인데. 그거 기한 씨가 저렇게 민그적거리면 저 분명히 캥기는 게 있을 때 저렇다니요. 아니 불신 검문에 무조건 응해야 되는 거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불침 검문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범일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경미 범죄라도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우리나라 경찰을 믿기 때문에 예. 저라면 무조건 제출할 겁니다. 그럼 변호사만 선상님 말을 들어야 돼요. 백해줘야 돼. 그렇죠. 네. 야. 아니 근데요 변호사 선장님 우리가 이 주민등록증을 이래 보면 주소가 이래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사를 했어. 근데 내가 미처 그거를 못 바꾸거나 이랬을 때 그것도 불법이래요? 소위 뭐 위장 전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주민등록법에서는 거짓으로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을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신명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를 했는데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5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과태료가 나오니까 표정이 변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셨네요. 아니 그게 안 아니고 했어. 내가 그냥 궁금스러워서 그렇다니 왜 이래 나를 모르. 아니 근데 사실 이 주민등록번호를 보면은 뭐 나이도 나오고요, 뭐 태어난 해도 나오고 성별도 나오고 출생지도 나오고 다 정보가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처음 언제 시작됐는지 혹시 두 분 아십니까? 그거는 난 잘 모르겠네요. 그걸 알면 제가 이거 이야기했겠죠? 예. 역시 이 그걸 사회적 모르겠네. 지위와 어떤 그 품격이 있는 변호사님하고 저만 알고 있네요. 이게 처음 제가 대답해도 되는데 대답해 주시죠. 네. 이 주민등록법은 196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1960년. 그리고 그 현재 형태처럼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1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거주 관계를 확인하고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들리는 얘기로는 간첩을 잡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말도 있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탄생을 했는데 처음에는 지금 같은 건 아니었어요. 지금 13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12자리였고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 등록 지역 그리고 뒤에는 뭐 등록 순서라든가 또는 뭐 성별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의미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바뀐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처음에는 12자리였고요. 1975년 8월부터 지금의 형태인 13자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가 이런저런 그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상에서도 많이 유출이 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유출이 됐을 때 나는 이 번호로 살기 불편하다 또는 뭐 불안하다 이럴 때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다. 이 가능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기환 씨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차 번호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8자리로 바뀌어서 네. 요거를 바꾸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분은 제 주변에 아직 한 명도 없는데. 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변호사님은 네. 그 어떠 저도 뭐 주민번호 바꾸진 않았습니다. 예, 예. 없죠? 주민등록 번호를 네.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주민번호 변경위원회도 신설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서 생명, 신체 그런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분에 한해서 심사를 통해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특별한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요즘 보면은 아직도 이 SNS에 주민등록증 위조해가지고 이거 판매하겠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불법 아닙니까 이거 사실? 아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요새 머리를 쓰다 그런 데까지 자꾸 쓰는지 몰라. 그런 아주 거 하지 애가 말라요, 말라는 애가 말라. 네. 이
주로 이제 미성년자들이 음주나 이제 흡연을 위해서 위조 또는 변조하고 위조 변조된 거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만약 그러다가 그거 딱 걸리잖아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아요? 혼쭐을 내줘야지. 그런 거는. 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 자기 주민번호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는 주민등록증도 공문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위조를 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하거나 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경우도 공문서 부정 행사 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저는 그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걸 평소에 다 알고 계실까? 참 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와 있나요? 나오려고 준비했습니다. 아, 준비하셨군요. 예. 에이 그리고 변호사님이잖아요. 예, 그 예.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7번 국도 알파드래요.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법률 상식 그리고 바뀌는 제도 등등에 대해서 우리 정희재 변호사님을 모시고 주민등록증에 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바뀌는 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법률 사항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말에 강릉에서 작은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꿈의 학교 청소년 영화제인데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그런 알찬 시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기획부터 연기, 연출, 편집까지, 그러니까 즉 기역부터 희역까지 모두 다 학생들이 다 맡아서 했다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또 7번 국도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7배 빠르게 그걸 딱 입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 그리고 요새 사실 학생들이요. 가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네. 뭐를 고민하는지 우리가 사실 부모들은 잘 몰라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춘기가 되면 집에 오면 입 닫아 잠그고는 도대체 말들을 안 해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아 요새 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가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난 궁금해진다니요. 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럼 한번 지금 들여다보죠. 예.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매학교 청소년 영화제 오늘 첫 번째 작품으로 은서라는 작품을 함께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그림과 또 사진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일단 아이디어가 좀 개성 있고 정말 좋고 내용이 이게 와닿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네네. 내가 저거를 보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커다마 한 손이 내려와서 예. 은서가 힘들고 외로울 때요. 이래 옆에서 얘기도 들어주고 친구도 대줘. 맞아. 또 엄마처럼 포근하게 안아다 줘. 예.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열 수도 있고 위로받는다. 이런 거를 보니 비록 애니메이션이지만 약간 찡해요. 지금 신명숙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더 뭉클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어머니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확 와닿는데 이게 보는 사람들마다 좀 해석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따뜻한 관심과 믿음이 필요하다. 요거를 이제 이 손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자, 꿈의 학교 청소년 영화제 다음 시간에는 학생들이 어떤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이미 보름이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맘때 제일 바쁘고 붐비는 곳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헬스장 그리고 도서관이 아닐까 싶은데 헬스장 새해는 운동해야겠다. 한 3개월치, 6개월치 다 끊어놓고 한 보름 지나기 전에 이미 사라지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도서관도 뭔가 맞아요, 나는 맞아. 매일매일 가야겠다 하고 회원권 아예 끊어놓고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말을 해서 뭐 지그래봤자 이게 뭔 소용이 있어. 예. 세상 우리 살면서 뭐 운동해야지 공부해야지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야. 그렇죠, 그렇죠.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1일이래요. 그 참 저기 애마르네. 감정이입을 그렇게 잘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 경험담이신 아니 거. 당연하지. 이 나이 먹도록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떡하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신년만 되면 예. 계획하는 게요. 무참하게 무너지는 게 3개가 있다니요. 뭔데요? 사람이 뭐니 해도 저축을 하려고 그러면요. 네. 먼저 저축하고 써이지. 무조건 우린 저축해야지 이래놓고 쓰고 저축을 한다니. 예. 그러니 그게 제일 문제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적당히 값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네. 운동해야 된다. 내가 건강해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해야 되는 게 먹는 거는 절제를 안 하고 또 운동을 하고. 그게 2번째고요. 예. 3번째 그거 있지 않소? 금주 금연. 그러니 금주금연은 또 아주 꼭 해야 돼요. 예, 맞아요, 나를 맞아요.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라도 그건 꼭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완벽합니다. 저는 4년째입니다. 금연 4년째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는데 이럴 때 쳐다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저요. 네. 아까도 어디 나갔다 오더라고. 그러니까요. 저 어디를 그래 나갔다 저 화장실 갔는데요? 아니 뻔질하면 어디로 나갔다 와서 뭐를 막 꾸래요. 양치도 아하. 하고. 아니, 왜 그러? 그 저기- 올해는 딱 끊어. 아니 근데 이제 금연을 사실 하고는 싶은데 어차피 실패할까 봐. 그러니까 좀 아하. 두렵더라고요 저는. 아니 자신감이 뭐 없더라고요. 택동 얘기야 뭐든지 행동으로 먼저 시작을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뭐 난 이거 안 될까 봐 실패할까 못해. 그렇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까 지그린 거 다 그래. 예. 저는 오늘 기반 씨가 야단 맞을 줄 알았습니다. 네.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지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저분하고 똑같은 스타일이 또 집에도 한 분 계세요. 난 그분도 올해 아주 어떠든지. 신명수님 야. 우리 기한 씨처럼 이렇게 작심삼일인 분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인데요. 뭔가 한 우물을 꾸준히 평생 깊게 파오신 분들을 좀 만나볼까 합니다. 오랜 세월 묵묵하게 한 길을 한 우물을 파오신 분들인데요.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선명하게 떠올랐던 2020년 새해. 사람들은 가슴 벅찬 일출을 바라보며 간절한 다짐과 소망을 새겼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새 출발 대신 올해도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는 모습으로 제자리를 지키며 장인의 발자국을 새기고 있는데요. 이들이 고집스레 지켜가는 신념은 무엇일까요? 우리네 장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강릉시 죽헌동에 위치한 강릉예술창작인촌. 다채로운 공예의 세계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에 첫 번째 주인공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망치질 소리만 들려옵니다. 한겨울에도 땀을 흘리며 작업에 몰두했는데요.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강원도 무형문화재 1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방자수조장 김우찬 기능보유자입니다. 주성분은 이제 구리하고 주석을 혼합해서 이제 두드려서 만드는 걸 일컬어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기계식이 도움이 아니라 100% 이제 수제 제품으로 완성이 됐을 때 그걸 일컬어서 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분지어서 3단계로 샘물을 우선 녹이는 용해 과정, 그다음에 두드리는 이제 공정, 그다음에 깎아서 이제 세공을 하는 이제 세공 이제 과정. 그래서 총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3일 공정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시간으로 해서 시간이 또 이제 정밀하게 이제 세공 과정에 들어가는 문양이나 이런 게 가미가 된다 치면은 보통 일주일에서 최장 15일에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도 있고요. 제 작고하신 제 아버님, 그 위에 조부님, 그다음에 증조부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지금 이제 4대에서 지금 또 저희 집 또 아들이 또 전수생으로 또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총 5대로 이제 내려가고 있고요. 저는 선친스라에서 5년 동안을 망치질만 배웠어요. 아, 왜 허드렛 일만 자꾸만 시킬까? 이제 소위 또 아버님이 안 계실 때 또 출타를 하고 안 계실 때 제가 나름대로 또 뭐의 결과물을 받아서 좀 칭찬을 받아보려고 하면 아버님이 나중에 칭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핀잔을 주셨어요. 날개도 없는 게 벌써부터 날아다닌다고. 제가 지금 저희 아들한테 지금 가르치면서 훈육하는 방식, 교육 방식이 지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나중에 장인이 돼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또 아이를 낳아서 또 교육을 하고 있다 치면 아마 그때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르고 탁한 빛을 띠었던 쇠는 오랜 담금질을 거쳐 단단하고 금빛을 내는 방자가 됩니다. 장인도 똑같은 인내의 과정을 거쳐왔겠죠. 이제는 아들이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땅을 판다는 심정으로 했을 때 밑에 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물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치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고 했을 때는 많이 좀 애로사항도 많았었고 고충도 많았었죠. 제 자신을 갖다가 좀 나름대로 좀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버텨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5대째 이어지고 있는 정직한 신념,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강릉 방자수저가 오래도록 빛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내곡동. 환하게 불을 밝힌 가게에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올해 26년째 빵을 하고 있는데 20년 차 정도에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건강빵으로 전환해서 건강빵집을 운영하고 집빵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쉽게 누구나 쉽게 집에서 전문적인 제과 제빵 도구 없이도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빵을 알리는 이종기 대표. 그런데 집밥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집빵은 뭔가요? 우선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도구가 이제 전문 제과 제빵 도구가 아니고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만으로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재료는 우리 밀을 주로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곡물 가루를 첨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반죽을 가지고 빵도 만들고 찐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화학 첨가물과 GMO 농산물이 아닌 건강한 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기 대표는 빵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밀가루와 소금, 이스트, 물 이렇게 4가지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빵을 만들 수 있는데요. 비싼 오븐도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빵과 과자가 만들어지니까요. 기본 원리만 알면 응용하는 건 쉽겠죠. 모양은 조금 투박하지만 가장 쉽고 단순하면서도 건강한 빵이 완성됐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달달하고 부드럽고 입에 살살 녹는 그런 빵 과자에 맛이 들어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통밀을 쓰니까 거칠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을 안 쓰니까 덜 부드럽고 입에 익숙하지 않은 빵이니까 손님이 떨어지죠. 그렇지만은 내 돈 벌겠다고 그런 내가 아는 이상은 그걸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사 매출은 떨어지고 하지만은 마음은 편하죠. 내가 만드는 건강한 빵 과자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주고 또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 그 눈에 확연히 띕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당장은 힘이 들어도 멀지 않아서 이런 건강한 먹거리가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죠. 올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기에 이준기 대표는 빵을 만듭니다. 올해도 부지런히 전국을 돌며 건강한 빵 문화를 알릴 예정이죠. 새해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는 우리네 장인들. 이들의 정직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한 분야에 매진하면서 이렇게 꿋꿋하게 외길을 걸어와 명인이 되신 두 분을 만나봤는데요. 그 비결이 뭘까 궁금했었는데 그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길을 묵묵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걸어온 것. 그게 비결이었네요. 맞습니다. 제가 또 올해 나이가 예. 만으로 딱 30살이 됐는데 어허. 이 말이 30년이지. 그 긴 세월 동안 자신과의 약속을 꿋꿋하게 지켜나갔다는 거. 요거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원동력이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자신만의 그 확고한 신념, 확고한 철학 요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속담에도 우리가 한 우물을 깊이 판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심삼일 이런 말 대신 올해 2020년은 초지일관 이런 말이 더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는 그런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금연 기환 씨 어떻습니까 올해? 네? 오케이? 아니 오케이라고 똑바로 지그래. 그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7번 국도 시즌 2에서는 제 캐릭터가 어쨌든 큰 형님과 큰 누님한테 구박받는 막내 동생 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대답하라고.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 저 감독님 끊으면 저도 끊을게요. 그럼 두 분이 함께, 네. 두 분이 함께? 네, 콜, 오케이? 콜, 콜. 오케이, 콜.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제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큰 형님, 큰 누님께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려고 제가 좀 먼 길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듣기로 그 상당히 추위에 고생했다 이런 얘기가 진짜 있어요. 너무너무 추웠는데 아하. 군대 혹한기 시절이 상기될 정도로 추웠습니다만 네. 그래도 제가 또 누굽니까? 7번 국도를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마다하지 않고 그 추위 꿋꿋하게 이겨내고 다녀왔어요. 됐고 빨리빨리 좀 그만 지그리고 좀 복해줘요. 저기 멘트 치고 있는데 깜빡이 좀 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제 뒤로 보이는 멋지고 웅장한 풍경 그렇습니다. 여기는 바로 산 중의 산, 명산 설악산입니다. 이 설악산을 올라가는 코스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오색약수터 코스를 찾았습니다. 이곳은요 사실 가을철의 대표적인 설악산의 그 단풍 명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을이 아닌 이 추운 겨울에 이곳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저도 몰라요. 일단 가시죠. 주전골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등산객이신가? 어우. 안녕하십니까. 아니, 피디님이 아, 네, 예. 설악산에 오면 예. 올해 2020년에 뭔가 귀인을 만날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무작정 왔는데 예. 혹시 그분이신가? 혹시 이분이 귀인? 여기요. 예. 굉장히 핫한 뉴스가 떠 있습니다, 지금. 한겨울에 주전골을 찾아야만 했던 이유. 이곳에 특별한 뭔가가 있다. 신통한 일들이 생겼어요. 신통한 일이요? 예. 굉장히 핫한. 그걸 보고 가게 되면 예. 2020년에 대박이 됩니다. 아, 그러면 혹시 시간 있으세요, 오늘? 아, 예. 그럼 저 가이드 좀 해주실래요? 아,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잘 만나. 귀인 많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거기 아니에요? 아, 이것은 약수? 오색약수입니다. 그러니까 오색약수. 예. 이거 한번 먹고 가야죠, 그러면. 그렇죠. 한번 먹고 가야죠. 네. 시원할 때 한번 쫙 들이키세요. 야. 저를 또 찍으시나요? 네. 아, 예. 오색약수, 예. 예. 광고 모델. 네. 예.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오색약수 한 모금으로 설악산 입소식 완료.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추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신이 그냥 맑아지는 예. 그런 딱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이제 주전골이 가진 보물을 찾아 길을 떠나봅니다. 가장 화려하게 물들었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설악산은 골짜기마다 맑고 고요한 바람이 스며들어 색다른 운치를 선사하죠. 우리 주전골 오늘은 끝까지 가봅니다. 주전골. 예, 주전골.
주전골. 여기 주전골은 예. 설악산 중에서 남설악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 예, 여기서 약수터부터 약수를 마시고 음. 한 3.2km 정도 가는 코스 끝에 용소 폭포가 있고요. 네. 그 안에 많은 절경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갈 겁니다. 아, 거기까지. 네. 코스 길이가 근데 얼마나 돼요? 한 3km, 한 1시간여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3km. 예. 1시간. 잠깐만, 네.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지금 지난 거 아니죠? 예, 예. 이거 왜? 주전골 코스엔 소소한 재미도 숨어 있고요. 다양한 볼거리와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와. 아니, 아, 이야, 이 코스 이게 절인가요? 절도 있지만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 보물이요? 보물. 보물. 어디요? 보물을 보여드립니다. 보물. 어디? 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보물입니다. 주전골이 선사하는 첫 번째 보물, 양양 오색리 3층 석탑입니다. 보물 제497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불교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웠던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으로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잠깐, 스탑. 선생님, 저거. 아, 저거 선생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발견했거든요. 제가 아까 저 이거 보다가 지금 뭐가 보여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보물 탐지에 촉각을 세우던 김기환 리포터. 이번엔 웬 동굴을 발견했는데요. 깊이가 꽤 깊어 보이는 게 수상하다, 수상해. 네, 저 동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주전골에서 그 엽전을 만들 때 깊은 산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엽전을 만들던 동굴입니다. 아하. 안에 들어가 상당히 깊어요.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나무도 많겠다. 나무를 불을 떼 가지고 그 숨어서 엽전을 주저했다. 이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좀 발견했습니다. 예, 네. 저기도 한번 오시면은 한번 보세요. 저희는 또 계속 보물 찾으러. 네. 주전골이란 이름에 유래가 얽힌 동굴을 지나 이번엔 에메랄드빛의 맑은 소를 만났는데요. 동화 속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은 주전골 선녀탕입니다.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합니다. 주전골은 설악산이 가진 매력을 모두 만날 수 있다고도 하죠. 눈 크게 뜨고 둘러보면 각양각색의 바위들을 발견하는데요. 고래바위, 상투바위, 부부바위까지 가만히 웅크리고 있던 바위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저마다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자, 이제 주전골의 마지막 보물을 만날 시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좀 둘러보세요. 뭐 특별한 보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니 그냥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바위는 바위고, 나무는 나무대로 있고 뭐. 야, 제 손끝을 잘 보십시오. 손끝. 손끝을 쫙.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찾으셨나요? 아직 안 보인다고요?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확대해 볼까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저것은 야, 저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이 겨울 주전골에 보여주는 최고의 보물. 마치 성모 마리아가 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모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 잠깐만. 그러니까 제가 성모 마리아면 우리 저기 아기 예수님 이렇게 그렇죠. 안고 있는, 그래서 그렇죠. 사랑스럽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아, 맞습니다. 그러네. 그렇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닮은 바위 어떠셨나요?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 마음까지 풍요롭게 하는데요. 1시간의 즐거운 산행 끝에 이제 주전골 코스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코스인 용소 폭포입니다. 아 잠깐만. 이게 그 말로만 했던 용소. 예, 이무기가 2마리가 살고 있다가 예. 용이 되어서 승천에 올라갔다는 그런 전설을 가진 곳이 바로 용소 폭포입니다. 그러네. 이무기의 예. 전설이 있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광으로 사랑받는 명산 설악산. 겨울에도 색다른 낭만과 운치를 자랑하는데요.
올겨울엔 주전골의 숨은 보물을 찾아 떠나보면 어떨까요? 즐거운 이야기와 함께 추억이라는 특별한 보물을 선사할 테니까요. 아이고야 세상. 또 이 설악산에 또 볼거리가 하나 또 생겼다네. 그러니까요. 뭐 성묘 마리아와 뭐 예수님 상을 닮은 그런 뭐 바우가 하나 있다니. 네. 그게 뭐 어떤 기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등산객분이 이제 올라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이제 그러고 나서 SNS에 화제가 되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조만간에 그 바위 그쪽에다가 이제 간판도 설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보셨잖아요. 예, 못 봤어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모르고 지나쳤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설악산 가시면은 요 코스 한번 가가지고 이 바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원한 오색약수도 한잔하고 또 설악산의 그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면 뭐 이 겨울이 정말 더 활기 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주전골의 아름다움을 직접 현장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눈과 가슴에 담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을 주고받을 때도 빠지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게 건강 얘기죠. 건강. 이걸 챙기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걸 챙기면 진통 효과도 있고요. 혈압도 낮아지고 그리고 돌연사 예방에도 좋고 성인병도 예방이 되고 저항력도 높아지고 뭐 등등. 어머야라. 그래 좋은 게 있다고요? 그럼요. 그게 뭐 크릴 오일이나 뭐 유산균, 뭐 노니 뭐 이런 거 아니래요? 그런 것도 엄청 비싸잖아요. 예. 우리 좀 뭐 좀 알고 줘요. 다 그게 같이 좀 우리 건강해져요. 제가 말씀드린 건 비싼 게 아닙니다. 뭐 이래요? 비싼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거 저 공짜입니다. 공짜래요?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웃음 뭐 좋은 얘기긴 한데 요즘 주변에 보면 다들 이렇게 웃을 일 없다고 지금 보세요 스태프분들 다 표정 어둡잖아요. 근심 걱정이 많으세요. 기현 씨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무래도. 근데 사실은 웃음은 진짜 웃겨서 웃는 웃음도 또 아니면 억지로 이렇게 자아내는 웃음도 효과는 똑같대요. 억지로. 건강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렇죠. 그러니 맞아요. 이렇게? 이 뇌가요 가짜 웃음하고 진짜 웃음하고 원래 구분을 못 한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울할 때마다 우태이 되겠어. 이라도 웃어야 돼. 예, 지금 좋으시네요. 저 웃고 계신 거 맞죠? 진짜로 웃을 일이 많으면 더 좋고 웃을 일이 없다 싶을 때도 억지로라도 한번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번 국도에서도 더 많은 웃음을 꾸준히 담아 가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큰 웃음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7번 국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